이 남자의 이름은 맨 머독.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게 됐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된 세계 최강의 시각 장애인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밤이 되면 쫄쫄이를 꺼내 입고 데어데블로 변신, 악당들을 쥐어패고 다니며 헬스 키친의 밤거리를 수호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아리따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안 보이는 눈 대신 후각으로 미모를 탐지하는 매트 홈매트.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I'm sorry. Excuse me. Sure. I was just looking for some honey. Could you help me out? Right in front of you. I didn't get your name. I didn't give it. 결과는 대실패. 하지만 이대로 그냥 물러설 매트가 아니었죠. 곧바로 여자 몰래 미행을 시작하는 이 남자. 변호사란 양반이 여자에 미쳐갖고 벌건 대낮에 스토킹을 싸지르는 아름다운 전개가 이어집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여자가 매트에게 선빵을 날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배경으로 뜬금없는 맞짱을 펼치게 되는데요. 매트가 원하는 건 오로지 하나. So does every guy have to go through all this just to find out your name? Try asking for my number. 이런 병신 새끼 멋대가리가 1도 없지요. 주먹을 써서라도 번따를 성공시키려 했던 여미새 슈퍼히어로의 파란만장한 헌팅기. 그 한없이 짜쳤던 애처로운 몸부림에 아낌없는 야유를 퍼부어 봅니다. My name's Electra Nachos.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격투 액션물 DOA는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약자로서 $10,000,000의 상금이 걸려있는 비밀 격투 대회의 이름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를 좁혀는 산뜻한 영화인데요.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호텔방. 이제 막 샤워를 끝마친 여자의 앞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여자의 혐의는 특수절도. 곧 그녀는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옷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요. 굳이 경찰들 앞에서 팬티를 끌어올리며 남자들 심박수도 함께 끌어올리는 판타스틱한 이 여자. Would you hand me my bra, please? 이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액션씬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직 브래지어와 팬티만으로 완성시킨 충격과 공포의 크리스티 등장씬.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이었습니다. Do me up. 이
남자의 이름은 장태영. 원래는 평범한 르포 작가였지만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인해 인격이 분열, 거대 조직의 보스가 되어 또 다른 자아의 도움을 받아 카지노의 소유권을 두고 적대 조직과 다투게 됩니다. 이 뭔 개소리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랄이 풍년이거든요.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시든가. 극중 장태영은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글자 그대로 원펀맨 액션, 한 방만 꽂아도 몸이 경직되며 그대로 꼬꾸라지는데요. 이후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러시아 마피아들과의 최종 결투씬. 이제 장태영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총을 맞아도 곧바로 회복되고 사람을 때려서 공중으로 날려버리죠. 온갖 똥폼과 슬로우 모션이 난무하는 잡스러운 상황. 급기야 현대무용으로 무쌍을 펼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장면은 현실이 아닙니다. 모두 장태영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환각에 불과했고 우린 약쟁이 새끼의 머릿속 망상을 보며 소중한 2시간을 날려버려야 했던 것이죠. 엉성한 시나리오와 난잡한 연출이 만들어낸 최악의 영화. 그냥 제목만 리얼이었던 리얼이었습니다. 컨셉 지랄맞게 잡았다. 평범하고 소심한 회사원이었던 페이션스 필립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회사의 치명적인 비밀을 엿듣게 된 그녀는 위협을 피해 달아나던 중 그만 폐기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하지만 다음 순간 수십 마리의 고양이 떼가 나타나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데요. 이제 그녀는 고양이가 됐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댕댕이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편안한 에이스 대신 이케아의 책장을 선호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곧 그녀는 자신과 썸을 타던 톰 형사를 찾아가 충격적인 농구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재난 그 자체입니다. 과도한 컷 편집과 쉐이킹 캠으로 멀미를 유발하고 그 사이에 두 남녀는 농구 대신 구비구비를 시전하죠. 기어코 페이션스가 엉덩이를 흔들자 그걸 보는 우리들의 각막이 아야! 영화 역사상 최악의 장면으로 손꼽히는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You don't seem so fun to fishing to me. 어스렐름과 아웃월드 사이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격투대회 모탈 컴뱃. 10회 연속 우승 시 상대방의 세계를 침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가운데 아웃월드의 9연승이 이루어지며 어스렐름의 최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결국 번개의 신 레이드는 어스렐름을 대표할 3명의 챔피언을 선택, 쉥숭의 부하들과 사생 결단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깔짝대던 시간도 잠시. 연승연전을 펼치던 주인공 일행 앞에 챔피언 고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려 500년 동안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압도적인 전투력, 4개의 팔이 달려있는 상스러운 피지컬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로와의 대결이 필수인 상황. 이윽고 자니 케이지가 어스렐름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안 그래도 체급 차이 때문에 솔찬히 불리한데 선글라스까지 삥을 뜯어버리는 더러운 고로놈. 결국 자니 케이지의 날카로운 선빵이 고로의 급소에 정통으로 꽂히고 마는데요. Let's dance. 그렇게 싱겁게 막을 내려버린 고로와의 결투. 이런 새끼가 500년 동안 무패였다니 대체 얘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지냈던 걸까요? 가장 기대했기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모탈 컴뱃 최악의 결투씬이었습니다. Flawless victory. Your soul is mine. 평범한 소녀였던 벨라 수완이 창백한 뱀파이어 에드워드를 만난 뒤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종족을 초월하는 애틋한 사랑 속에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너와 나의 닭살. 그렇게 영화는 판타지 멜로의 정점을 보여주며 소녀들의 마음에 간질간질한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에드워드의 가족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된 벨라. 비록 피 한 방울이 새는 바람에 자칫 달달한 디저트 신세로 전락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에드워드의 가족들은 인내심이 출중했지요. 그러던 중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에드워드가 가족 야구 경기에 벨라를 초대합니다. 오직 천둥이 칠 때만 야구를 할 수 있다며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이 남자. 곧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빠따로 후려치는 경이로운 야구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쩌렁쩌렁한 타격음을 감추기 위해 천둥이 칠 때만 야구를 한다는 배려심 넘치는 설정. 인원수가 안 맞다 보니 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렸고 그냥 던지고 까고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와중에 청춘 드라마 뺨치는 청량한 모먼트는 기본. 얘네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가족애가 돋보였던 트와일라잇이었습니다. 수아의 결혼을 앞둔 리드 리처드가 예비 처남인 조니의 손에 이끌려 총각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귀를 찢는 음악, 섹시한 여자들이 한가득한 가운데 조금씩 흥이 오른 리드는 자신의 초능력을 적극 활용, 전대미문의 댄스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근본을 알 수 없는 망측한 움직임에 허접한 CG가 시신경을 강타,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안 그래도 더러워진 기분을 12지장 밑바닥까지 잔뜩 끌어내립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잘 가라 정신줄. For him. 지금까지 재능 낭비의 끝판왕 판타스틱4의 리드 리처드였습니다. You know, I've always been both impressed and disgusted at that. 제주남단 7광구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석유 시추선 이클립스 1호. 이곳에 베테랑 선장인 안정만이 투입되면서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환영 파티가 한창인 해질녘의 갑판 위, 갑작스럽게 대원들이 부상 대결을 펼치며 이 영화가 심상치 않은 똥망작임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태평양 굴섹터 수심 8272m. 상어한테 물려가지고 뼈까지 보였다던 그 상처. 상호한테 물린 거라면 선장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안주 삼아서 한번들 봐봐. 내일 메뉴에 샥스핀 요리는 사용하고 싶군. 저는 뭐 약소해요. 뭐 저 석유 저장소에 빠졌을 때 120도 열수에 노출되면 수압의 살이 이렇게 갈라지죠. 또 왜 그래? 분위기 좋은데. 그렇게 하지원이 분위기를 조지는 사이 금세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고 정많은 석유 시추선에서 사격을 하고 노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갑자기 저 멀리서 두 주인공이 바이크 경주를 펼치는 아찔한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개연성 따위는 개나 줘버린 충격과 공포의 오토바이 대잔치. 그 와중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을 맞추며 핑크빛 멜로 무드를 이어나갑니다. 얘네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존재 자체가 흑역사였던 전대미문의 역대급 망작 7광구였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치우라니까 빨리. 빨리. 빨리? 이 남자의 이름은 주. 오락실 알바생 희미를 짝사랑하는 소심한 성격의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미를 닮은 성냥팔이 소녀로부터 라이터를 구매하게 된 주. 이후 주는 라이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가상현실 게임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아저씨 라이터 사세요. 그의 임무는 바로 성냥팔이 소녀를 끝까지 지켜준 뒤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 그렇게 해야 꿈속의 영웅이 되어 소녀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설정. 곧 소녀를 노리는 수많은 악당들이 등장하고 세기말 감성의 괴랄한 액션씬이 런닝타임 내내 척추를 때리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을 뿐 갑자기 주인공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몇 날 며칠을 한자리에 앉아 찌만 바라보던 이 남자. 바로 그때 낚싯줄에 강력한 입질이 오면서 고등어 한 마리가 낚이게 되는데요.
평범한 고등어가 전설의 무기로 돌변하는 밤티스런 전개, 조잡한 CG가 스크린을 강타하면 진짜 강타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려 108가지 종류의 다양한 빔탄을 장착. 만에 하나 총을 빼앗길 시 진짜 고등어가 되어 주인에게 돌아오는 기똥찬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닥쳐라 내 이놈! 이후 장선우 감독은 두 번 다시 영화를 찍지 못했고 제작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끝끝내 도산에 이르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모두에게 재앙이었던 최악의 영화. 그 이름도 찬란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었습니다.